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 중도 하차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방 의원들도 잇따라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과거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고 이를 인증한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톰슨 산불로 버트 카운티의 오로빌시 근교에서 2만여 명이 대피하는 등 산불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젖소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네 번째 인체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사율이 50%에 이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공원으로 돌진해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 중도 하차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방 의원들도 잇따라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80%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뛰기에 너무 늙었다고 답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행정관리였던 벤 존슨은 3일 CNN을 통해 민주당 당원들이 바이든의 중도 하차 여부가 아닌 어떻게 대선 후보를 대체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관련 보도에서 바이든의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에 대한 당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개적으로는 바이든을 옹호하는 당원들이 사석에서는 완전히 다른 대화를 나눈다고 전했습니다. 존슨은 사람들이 바이든을 옹호하거나 생각할 시간을 주고 스스로 사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는 사퇴 여부를 넘어 어떻게 대처할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민주당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를 지역구로 둔 세스 몰턴 하원 의원은 어제 보스턴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 엄청난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조지 워싱턴 발자취를 따라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몰턴 의원은 새로운 리더가 나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출마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은 옆으로 비켜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엔 로이드 도깃 하원 의원, 3일엔 라울 그리절바 하원 의원이 각각 성명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 도전 포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도 싸늘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는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대선 후보로 뛰기엔 너무 늙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같은 조사 결과보다 7%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양자 대결 시 바이든 대통령을 48%대 42%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조사에서 2%포인트 차이였던 점과 비교하면 바이든 대통령 입지가 많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고 이를 인증한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사진 속 동물은 개가 아니라 염소고 장소도 한국이 아닌 파타고니아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연애 전문지 베니티 페어는 지난 2일 무소속 케네디 후보가 한 여성과 함께 긴 막대기에 꽂힌 바베큐 고기를 든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케네디 후보는 바베큐 꼬치를 들고 고기를 베어 물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은 여성은 동물의 다리로 추정되는 부위를 입에 대고 있습니다. 해당 잡지는 케네디 후보가 지난해 친구에게 충격적인 사진을 전송했다며 케네디 후보는 당시 아시아를 여행 중이던 지인에게 사진을 공유하며 한국에 있는 개고기 레스토랑이 마음에 들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받은 지인은 케네디 후보가 동물학대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고 한국 문화를 조롱하고 케네디 후보와 그의 집안의 평판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우려를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베니티 페어는 현직 수의사의 발언을 인용해 사진 속 구워진 동물에게서 13쌍의 갈비뼈가 보인다며 이는 개고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상
해당 사진이 찍힌 시기는 2010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케네디 후보가 기생충 탓에 심각한 기억상실 증상을 호소하던 시기입니다. 의혹이 커지자 케네디 후보는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사진 속 동물 고기는 개가 아니라 염소라며 파타고니아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며 염소 고기를 먹는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톰슨 산불로 버트 카운티의 오로빌시 근교에서 2만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폭염과 강풍으로 더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기상청은 오로빌 근교의 톰슨 산불은 7%의 진화율을 보이면서 거의 전날 밤과 비슷한 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때 2만 6천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보도된 이곳 주민들은 17,000명이 대피 경보를 받은 것으로 카운티 공보실이 정정 발표했습니다. 공보관은 이번 산불이 너무도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워 잘못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톰슨 산불은 지난 2일 정오께 세크라멘토시 북부 70마일 지점에서 시작되어 엄청난 검은 연기가 우주 공간에서 촬영될 정도로 기세를 올리며 타올랐고 피해 지역은 최고 3,500에이커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당분간 최고 기온이 화씨 105도를 넘는 폭염이 예보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4개의 대형 건축물이 전소되었고 1만 2천 곳 이상이 화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크고 작은 10여 개의 산불이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가운데 가장 큰 프레스노 카운티의 베이슨 산불은 14,000에이커를 전소시키고 5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전국적인 폭염이 뒤덮고 있는 미국의 다른 곳에서도 지금 시즌은 산불이 활성화되는 시기라고 소방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열대 대서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 베릴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카리브해 섬들과 남미 북부 베네수엘라를 강타해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를 관통하면서 최소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카리브해 섬 그레나다와 카리아쿠에서 모두 3명,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1명이 숨졌으며 베네수엘라 북부에서도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또 4명이 실종된 상태이며 주택 8천여 채가 파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카리브해의 섬 국가들에서도 주택과 건물 기반 시설이 상당수 파괴되었으나 정전과 통신 두절로 인해 피해 상황 집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릴은 지난달 30일 두 번째로 강한 등급인 4등급으로 1일 밤에는 가장 강력한 5등급으로 발달해 2일 최대 풍속이 165마일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위력이 조금 줄어 다시 4등급으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최대 풍속이 140마일 수준입니다.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남동쪽 80마일 지점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메이카와 케이맨 제도에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자메이카 정부는 강풍과 해일 등 재난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베릴은 주말에는 멕시코만을 지나 멕시코 동부와 미국 텍사스주 남부 국경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기상청은 이 허리케인이 유카탄 반도를 지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강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젖소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4번째 인체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CDC는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도는 낮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치사율이 50%에 이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CDC는 지난 3일 콜로라도주의 한 축산업 종사자가 H5N1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는 H5N1에 감염된 소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결막염 증상만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타미플루로 알려진 독감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미비르를 투약한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 3월 텍사스주와 캔자스주에서 H5N1에 감염된 젖소가 처음 보고된 이후 12개 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텍사스주 주민 1명이 감염된 젖소와 접촉하고 H5N1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5월엔 미시간주의 축산업 종사자 2명의 감염 사례가 추가로 보고되었습니다. CDC는 가축에 노출된 사람들이 감염 위험군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H5N1의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했지만 병들거나 폐사한 동물에 가까이 가거나 장기간 노출되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H5N1이 포유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인간 대 인간 감염이 이루어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중국인 불법 이민자를 대거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남미를 통해 밀 입국한 중국인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지난 주말 이민 세관국을 통해 116명의 중국인 불법 이민자를 전세기에 태워 중국으로 추방했다며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했으며 추가 송환 일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전세기를 동원해 대규모 추방을 집행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의 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7일 장관급 화상회의에서 불법 이민자 송환 계획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계속 추방할 것이라며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외국인을 향해 업자들의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도 불법 이민자 송환을 위해 관련 국가의 실질적인 법 집행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남부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 들어온 중국인은 지난해부터 급증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남서부 국경에서 체포한 중국인은 31,077명입니다. 특히 지난 1월에서 5월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 험지로 악명 높은 밀림지대인 다리엔갭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은 11,171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25,565명의 40%에 해당하는 숫자로 올해 연간 집계를 완료하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가 본인 확인 용도를 위해 한국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쓰는 휴대폰에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을 발급받아 간단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과 협업하여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남녀노소 누구나 국내외 어디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보완을 한 후 모든 재외 공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부터 개시된 1차 신청은 7개 지역이며 미주에서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달 1일 2차 신청은 14개 공관으로 확대됩니다. 재외국민 등록 후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맨하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공원으로 돌진해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45분경 맨하튼 잭슨 스트리트 인근 콜리어스 훅 공원에 F150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트럭은 워터 스트리트과 체리 스트리트 교차로를 질주하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보도를 뛰어넘은 후 공원으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공원에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트럭 아래에 깔려있던 4명의 희생자들을 구조했지만 그중 3명은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40대 초반 여성과 59세 여성, 그리고 38세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중태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6명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11살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뉴저지주 사우스 브런스윅에 거주하는 44세 다니엘 하이든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시민들에 의해 구금된 상태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자신이 미국인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비율이 역대 최저치에 가깝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인 어제 악시오스가 보도한 여론조사 업체 갤럽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임이 극히 자랑스럽다고 답한 국민은 41%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역대 최저치였던 38%에서 약간 오른 수치입니다. 2003년 70%로 최고치를 찍었던 응답률은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 미국인임이 극히 자랑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59%에 달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34%에 불과했습니다. 악시오스는 국제 분쟁에서 미국의 역할, 최고위 정부 인사들의 법적 문제, 역대급 비호감 대선 등으로 애국심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0만 6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명을 다소 웃돌았지만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 22만 명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앞선 4월부터 5월의 고용지표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4월 고용 증가폭은 16만 5천 명에서 10만 8천 명으로 5만 7천 명 하향 조정됐고 5월 증가폭은 27만 2천 명에서 21만 8천 명으로 5만 4천 명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4, 5월을 합산한 하향 조정폭은 11만 1천 명에 달했습니다. 6월 고용 증가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부 부문이 7만 명 늘어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 4만 9천 명을 웃돌았습니다. 사회 지원 4만 9천 명, 건설 2만 7천 명도 12개월 평균 증가폭을 상회했습니다. 6월 실업률은 5월 4.0%에서 상승한 4.1%로 2021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기 살해 혐의로 2년 5개월째 구치소에 갇혀있는 그레이스 유 씨의 법원 심리가 오는 7월 17일과 18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 심리는 당초 지난 5월 29일과 30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담당 판사가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갑자기 2달 가까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구명운동을 전개해온 한인단체장 연합회는 보석이나 아무런 심리 없이 2년 5개월째 구치소에 갇혀있는 그레이스 유 씨의 기본권 침해 등 현 사태를 타인종 커뮤니티에 적극 알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부당성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독립기념일인 어제 뉴욕에서 열린 네이선스 국제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시카고에 거주하는 26세 남성 패트릭 버톨레티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버톨리티가 이번 대회에서 주어진 10분간 집어삼킨 핫도그 개수는 무려 58개에 달했습니다. 여성부 대회에서는 핫도그 51개를 먹은 미키 수도가 여자 신기록을 경신하며 올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어제 대회는 지금까지 총 16회나 우승을 차지한 조스라는 별명이 붙은 유명 푸드파이터 조이 체스트넛이 주최 측과 불화로 참석하지 못하면서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체스트넛은 지난달 비건 핫도그를 만드는 업체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후 주최 측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 대회는 1972년부터 매년 독립기념일마다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뉴욕 일원에 강한 뇌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